안녕하세요. 지나가다 짓밟힌 개미입니다. 이번 제우인격에 충격적인 감시자가 새로 등장했습니다. 바로 남자 도마뱀, 아니 리자드맨입니다. 이 리자드맨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. 삐빅! 사기입니다. 기본적으로 감시자는 생존자를 추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. 이 녀석은 추격이 아니라 혼자 다른 게임에서 넘어왔습니다. 혹시 게임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?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일단 리자드맨은 미치코의 상위 호환이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존의 미치코는 생멸로 순식간에 생존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뒤를 한번 봐주면 공략 끝입니다. 하지만 이 녀석은 그런 거 없습니다. 따라오는 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해독하다가도 어그로 끌다가도 기운이 팔팔 넘치는 녀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얘한테 쫓기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. 판자 심리전도 통하지 않고 모든 지형지물을 뛰어넘는 사기입니다. 너무 가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그를 입증하는 많은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파충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위한 공략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 만나면 이 점을 주의해야겠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리자드맨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자드맨은 게임 처음부터 40게이지가 주어지며 2단 뛰기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이용해 우산보다는 아니지만 우산처럼 게임 시작과 동시에 생존자에게 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. 존재감이 채워져 1단계가 열리게 되면 까꿍 스킬을 시연할 수 있게 됩니다. 참고로 이 스킬은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점프를 충분히 숙련하셨거나 예측샷을 잘 하신다면 갑툭튀 까꿍을 잘 시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부분 캠핑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리자드맨의 점프는 제자리 점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차라리 멀리서 오는 생존자를 가서 한 대 먹이시고 날라와서 다시 반갑게 맞이해주는 플레이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으로 존재감이 모두 채워지면 그때부터 이 도마뱀은 3단 점프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점프 속도와 까꿍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. 이때부터는 긴장하셔야 합니다. 언제 어디서 도마뱀이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. 참고로 이 도마뱀의 점프는 한 번 사용하면 약 9초의 쿨타임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점프할 때마다 방향 회전도 가능합니다. 점프하고 오른쪽, 왼쪽 이런 식으로요. 오케이? 처음 점프를 하면 에너지를 20 소비하게 되며 2단 점프는 10 에너지, 3단 점프는 5 에너지를 소비합니다. 결론적으로 3단 점프를 하시려면 총 35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자, 주입식 교육 들어갑니다. 20, 15, 20, 15. 자, 남자 도마뱀 리자드맨의 특징은 이게 끝입니다. 점프에서 까꿍. 가진 건 이것밖에 없지만 이 도마뱀은 제오인격 최고의 추노꾼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. 이제부터는 이 도마뱀의 점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맵별로 중요한 점만 간추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달빛강 공원입니다. 달빛강 공원은 아시다시피 샤먼의 맵입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 사이 다리를 점프할 수 없습니다. 주변 맵들을 크게 넘어다니는 건 공통된 사항이니 제외하고 맵마다 특별한 구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미끄럼틀입니다. 생존자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생존자보다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공중 낙하 까꿍입니다.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정거장을 기준으로 두 번째 정거장에서 3단 점프를 하면 이렇게 공중 낙하 까꿍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. 해독하시다가 심장마비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. 세 번째는 정거장 넘기입니다. 정거장을 순식간에 넘어 생존자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2층으로 점프입니다.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쓸데없는 시도하다가 에너지 낭비하는 일 없게 제가 대신 낭비해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쓸모없는 행동 예시입니다. 2층 창문에서 점프하기, 1층에서 2층 창문으로 점프하기. 자, 두 번째 맵은 네오의 기억입니다. 잘 아시겠지만 이곳엔 2층 건물이 존재합니다. 첫 번째, 무난하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2층 난간에서 향수 심리전은 통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조향사가 향수를 썼다고 해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 주면 됩니다. 네 번째,
외부 건물 창문을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벽에 딱 붙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 맵은 붉은 성당입니다. 첫 번째, 아까처럼 외부 건물 창문을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사실 이것 빼고는 특징 잡을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. 그냥 마음껏 뛰어 돌아다니시면 됩니다. 이제 쓸모없는 행동입니다. 굳이 외부 건물을 지붕으로 들어가려고 하기, 굳이 좁은 창문을 점프해서 들어가려고 하기. 네 번째는 성심병원입니다. 이 맵에서는 꽤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. 먼저 첫 번째, 테라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기. 벽에 붙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3단 점프 이용해 테라스 지붕으로 침투하기. 세 번째, 외부 건물 창문을 빠르게 들어가기. 네 번째는 애매해서 사실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테라스 쪽 2층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들어가거나 2층에서 높게 점프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. 이제 쓸모없는 행동입니다. 외부 건물 쪽에서 2층 창문으로 점프하기. 외부 건물 지붕으로 들어가려고 하기. 이 부분은 실제 서버에 적용되면서 막힌 것 같습니다. 그쵸? 다섯 번째는 정신병원입니다. 정신병원에서 도모뱀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호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맵 가운데 야외를 제외하고는 점프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어서 존재감이 다 차도 점프를 못하기 때문에 스킬 없는 간장공장 공장장 같이 뚜벅이입니다. 굳이 하시겠다면 플래시와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여섯 번째는 호수마을입니다. 이 맵은 도모뱀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맵입니다. 첫 번째, 1층에서 배 2층으로 점프하기. 두 번째, 2층 배 정면에서 점프해 해독 견제하기. 세 번째, 다시 2층 배 정면으로 올라타기. 네 번째, 작은 배 있는 구간에서 점프하며 다니기. 다섯 번째, 작은 배 안에서 점프로 탈출하기. 이 부분은 창틀을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 창틀 왼쪽 틈이나 오른쪽 틈을 바라보고 가시면 잘 됩니다. 일곱 번째는 군수공장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자드맨을 위한 맵입니다. 벽을 끼고 있다고, 판자 있다고 맘 편히 해독하고 계신다면 작은 코 다칩니다. 갑툭튀 깍꿍 당하기 매우 쉬우며 대부분 야외 지역이고 밝은 맵이기 때문에 감시자 입장에서 매우 편합니다. 사실상 리자드맨을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실내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군수공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플래시 깍꿍인데요. 지하 감옥이 있는 일명 인성존 건물, 이곳의 경우 플래시와 같은 효과를 보여주니까 생존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여기에는 플래시 깍꿍이 가능한 총 3곳의 구멍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지하 감옥 바로 앞구멍입니다. 사실 여기로 들어올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. 그냥 옆으로 들어가 에너지나 아낍시다. 두 번째, 건물 뒤편 부서진 창문. 세 번째, 건물 옆편 부서진 창문. 이 세 곳의 경우 손쉽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. 자주 막히기도 하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. 자그마한 팁을 드리자면 왼쪽이 부서져 있으니 왼쪽으로 뛰어들자. 그런 거 필요 없이 정면에서 시도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큽니다. 네 번째, 외부 건물 창문으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붕 위로 침투하는 건 다 막혔습니다. 나머지는 마음껏 뛰어 돌아다니시면 됩니다. 마지막은 모두가 잠든 마을, 에버슬리핑 타운입니다. 이 맵은 현재까지는 커스텀 모드에서만 할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분명한 것은 워낙 넓고 벽이 많다는 특성상 리자드맨에게는 최적의 맵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리자드맨이 점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맵 종류별로 알아보았습니다. 기본 감시자의 틀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다니는 도모뱀이 나온 이 상황에서 생존자분들께서는 리자드맨이 점프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비하게끔 유도를 하셔야겠고, 리자드맨을 하시려는 분들은 최대한 점프를 아끼고 유용하게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리자드맨의 유일한 단점을 꼽아보자면 총 2개로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미치코처럼 짧은 공격 사거리입니다. 미치코를 상대하는 것처럼 신들린 무빙으로 그나마 어그로를 끌어볼 수 있겠지만 실내로 피하지 않는 이상 멀리 도망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실내에 취약하다라는 것이죠. 정신병원이나 내부 건물에서는 마음껏 뛰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도 점프를 한 번만 사용해 극복할 수 있으니 어쩔 건데 하면서 인성질하다가 도모뱀에게 뺨을 후려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새롭게 등장한 리자드맨, 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
야만인이 출시되었을 때 다들 강아지 사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것처럼 이 도마뱀도 밸런스가 잘 맞아가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제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. 현재 구독자가 80명 남짓 안 되는 작은 채널임에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팬이라든지 성덕이라든지 제게 과분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덕분에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이 귀여운 방구님과 호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, 구독자분들,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개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